제발 이 민주당의 입법 폭거, 지금 특검 사태, 그리고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427만 표 재개표를 하겠다, 재검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제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맨날 방송 나가서 당대표 괴롭히는 국회의원들 이재명이랑 같이 연관 검색어를 치거나 아니면은 우리 올림픽공원이나 재선거 이슈와 같이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도저히 연관된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분들이 정치하시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께서 근원적인 물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특검 통과되면은 장덕 대표가 또 이제 성과라고 해서 리더십 강화할까봐 특검도 미적거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까지 사겠습니까? 오죽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면. 지금 이런 분들 때문에 정작 현장에서 피 터지게 뛰는 지금 주진우 의원이나 김은혜 의원, 신동욱 의원 같은 분들의 노력이 퇴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오히려 우리 당에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을 묻히게 만들고 온 언론을 정말 이런 기사를 내가 꼭 봐야 되나? 이런 전파 낭비성 기사를 봐야 되나 싶을 정도의 허구한 날 당대표 공격만 하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목도를 하면서 국회 참 일 안 한다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정말 이 몇 명의 잘못된 시끄러운 소수들이 조직 자체를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도 계속 목도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잡고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로 앞으로 우리 조직을 채워나가야 한다.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일상적으로 징계 조치를 하고 당의 기강을 잡지만 그 누구도 그런 건의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당은 윤리위에 제소된 것만으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발 조치가 들어간 것만으로도 당대표를 쥐고 흔들고 우리 재래식 미디어들은 뭐 어디 한동훈 씨한테 데스킹이라도 받는 것처럼 빼다 박은 똑같은 복사 붙여넣기식의 논조 그대로 가져와서 징계할 거면 당대표 재신임 투표를 해라. 당초에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주장을 펼치고 참 이런 해괴한 장면 우리 당에서만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당에 몸담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 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지만 정말 지금의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우리가 민주당 이런 정말 나라 말아먹는 세력들한테 정권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지 지금 이런 대한과미래 의원들 같은 이 행태들은 잘못돼도 너무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또 정점식 원내대표 소식도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 매일신문에서 또 오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인터뷰하고 아마 사전 녹화 형태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 가지 현안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적대할 필요는 없다 정도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거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도부의 여러 힘의 역학으로 봤을 때 원내대표와 협력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우리 당의 기성 문법에 익숙한 나머지 언론들이 자꾸 당대표와 이간질하는 식의 질문을 던졌을 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언론들이 그것들을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사 한번 띄워주시면 오늘 매일신문 헤드라인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선 그은 적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선 그은 적 없다. 다만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니까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정도로 가름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좀 원내대표라고 하더라도 우리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어떤 뜻에 맞지 않는 행보를 보였을 때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당내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투톱으로서 함께 이끌고 가는 당을 이끌고 가는 관계이니만큼 저희가 이 언론들이 일부러 이간질을 하는 것인지 실제 워딩이 잘못된 것인지 조금 더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윤리위 징계에 대해서도 정점식 원내대표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지요. 지금 친한동훈계뿐만 아니라 우리 시도당에서도 여러 해당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조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영구복당 금지 등의 조치도 과거 이루어졌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점식 원내대표도 원칙론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장동혁 대표도 화답을 했다. 그래서 징계 등에 대해서 신중하자 정도의
정도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행위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입장은 투톱이 똑같이 확인하고 있다 정도로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내에서 정말 싸워야 될 이런 자칭 소장파 세력들, 소장파라고 하는 탈을 쓰고 철저히 기득권의 언어로 당원들을 대표하는 당대표를 흔들기 바쁜 사람들과 투쟁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저도 민주당 얘기 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현재 우리 당이 놓인 이 조직의 한계, 우리 당의 조직의 체질적인 약점이기 때문에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최대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과는 함께 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무슨 한동훈 씨가 언젠가 같이 일할 사람이니까 뭐 징계를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철없는 이야기 하시는 중진분들 계신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이준석만도 못한 게 한동훈이다. 하다못해 가족상을 가더라도 그 두 사람은 허락이라도 받는데 한동훈 씨는 그 두 사람보다 장덕 대표와 훨씬 껄끄러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딱 15분 왔다 가서 언론 플레이나 했다라고 하는 이 현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당의 대통령들만 계속 잡들이하고 정작 본인 법무부 장관 할 때 이재명, 문재인은 소환조사 한 번도 못했다라고 하는 게 한동훈 씨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씨를 저는 딱 한 줄 요약을 하자면, 한동훈 씨 제가 요약하는 언어들이 많죠. 뭐 딱 두 가지 헌법밖에 없다. 잘한 거는 제가 했습니다. 잘못된 건 제가 했습니까? 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만, 한동훈 씨 최근 행보들을 보면요, 정말 그냥 영혼 없는 강남 좌파가 딱 한동훈 아닌가. 뭐 정치에 대한 어떤 가치, 정립되어 있는 개념, 좀 정책적인 어떤 지식, 뭐 노하우, 정치력, 이런 것들은 전혀 발견할 수 없고 그저 그때그때 시류에 편성해서 자기네들이 자기가 인기 얻을 법한 그냥 그런 내용에 적당히 숟가락 올리면서 정작 실천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한동훈 씨의 실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 한동훈 씨에 대해서는 하루 날 밤을 새도 이 사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한동훈 씨 본인이 비대위원장 하실 때 불출마한다라고 하면서 무슨 뭐 출판 기념회를 금지를 하겠다, 국회의원들은 중위소득만 받아라, 국회의원 특검 전부 다 폐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지금 이제 세비 타먹고 계시잖아요. 세비 안 받겠다는 말 왜 안 하십니까? 그리고 출판 기념회를 금지하자고 하더니, 아니 서영교는 책이라도 써오는 정성이라도 있지, 한동훈 씨는 북콘서트 한다라고 하면서 8만 원, 9만 원 본인 안 받았다라고 하지만 결국 누군가에게 돌아가는 돈 아닙니까? 온갖 구태 정치는 다 해요. 남일처럼 품평할 때는 온갖 합리적인 척 다 하면서 정작 본인이 지켜야 될 때는 아무것도 지키지 않죠. 본인이 언제부터 그렇게 부정선거 이슈, 그 선관위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고 사전투표제 폐지하겠다 숟가락 얹고 1호 법안이라고 광고를 합니까? 한동훈 씨의 정치라고 하는 거 그저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서 적당히 커뮤니티 들춰보다가 인기 있을 법한 이야기하는 이런 영혼 없는 강남 좌파식 정치를 가지고 우리가 보수라고 정의를 해야 되고 언젠가 같이 일할 사람이라고 정의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언젠가 같이 일할 사람들끼리 피고인 취급하면서 오만 공격을 다 쏟고 대통령과 반목하고 갈등하면서 그 참모들까지 여사 라인, 한남동 라인 운운하면서 공격하고, 이런 작태들을 보면서 누가 과연 한동훈 씨를 함께 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최순실 씨도 언급을 했죠. 한동훈 씨의 이 수사 행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잔혹무도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같은 부류의 수사 행태나 정치 행태들을 조금이라도 겪었던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치를 떨어요. 어떻게 같이 갑니까? 본인부터가 우리를 스태프 아니면은 피고인 취급을 하는데 우리는 왜 한동훈을 동지라고 생각을 해야 하죠? 한동훈 씨가 하는 언어의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자 급기야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이 잠수함 수주에 실패를 해서 우리나라가 60조가 넘는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무산이 됐습니다. 우리 방산업체 한화에서 굉장히 고강도의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방산에 대한 생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방산 세일링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1호 영업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여러 방산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방산수주 실패했으면 이재명 책임이죠.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내밀한 안보 등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만 가지고 할 수 없어요. 방산수주의 무산은 정권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부터가 코스피 잘 된 거 본인 덕분이라고 하는 식으로 언플했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성장을 하니까 반도체 성장해가지고 주식으로 돈 번 사람 민주당 찍어달라고 공치사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논리라고 하면은 방산 안 된 것도 정권 탓이죠. 장동혁 대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우리 훌륭한 기업의 성과를 정부가 뒷받침을 못했다. 정부 책임이다 얘기하니까 우리 한동훈 씨가 느닷없이 이제는 뉴 이재명이 되고 싶은 건지 이재명 편까지 들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뭘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대체 이게 무슨 맥락으로 저희가 읽어야 됩니까? 이재명도 듣고 황당할 것 같아요. 이걸 내 편을 들어준다고? 방산수주 실패에 대해서 무소속 한동훈이 내 편을 든단 말이야? 이재명도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잘된 건 다 자기 덕이라고 했던 그런 업보가 있어서 잘못된 거 남 탓이라고 낯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본인이 응원을 해주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가처분도 안 될 것 같고 복당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뉴 이재명이 되기라도 결심이라도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지금 쭉 얘기 드렸던 거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한동훈 씨만큼 변검술의 귀재가 없습니다. 뭐 하나 일관되게 하는 게 없어요. 문재인 정권이 화양연화 때라고 했다가 실제로 수사 행태를 보면은 우리 당의 전직 대통령들만 주구장창 잡들이를 했고 정작 문재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손끝 하나 못 댔고 구속 한 번 못 시켰죠. 그랬던 한동훈 씨 잘된 건 다 자기 덕이라고 하고 잘못된 건 다 대통령 탓, 당 탓하고 이제 와서는 장동혁 대표만 나가면 지지율 10% 오른다. 지금 이따위 주장이나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씨야말로 우리 당의 지지율 폭격기예요. 제가 SNS에도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지만 한동훈 씨가 매스컴에서 사라져야 우리 당의 지지율이 오른다라고 하는 게 정설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거의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나와서 우리 당이 단일 대우로 싸우려고 할 때 사사건건 윤 대통령이랑 반목하면서 우리 당 지지율 폭락을 했죠. 우리가 탄핵 반대로 단일 대우 싸울 때 한동훈 씨가 윤 대통령 탄핵시켜야 한다라고 해서 책 쓰고 나와서 분탕질 치고 조기 대선 준비하면서 우리 당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한동훈 씨가 등장해서 매스컴에 자리 차지하는 그때부터 우리 당의 지지율 하락이 시작이 늘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이름 석자가 매스컴에서 지워져야 지지율 오른다라고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한동훈 씨는요.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거의 개인기로 40%대의 지지율을 만들어 놨더니 장동혁 대표 나가면 10% 오른다? 한동훈 씨가 비대위원장하고 당대표 할 적에 국민의힘이 40%대 지지율을 기록해 본 적이 없어요. 쌍권 체제 때 우리가 반탄으로 투쟁할 때 40%대 한번 갔었고요. 그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당무 보고 나서 40%대 복귀했습니다. 한동훈 씨가 있을 때는요. 우리 당 지지율은 주구장창 하락세였어요. 누가 누구한테 지지율 가지고 훈수를 합니까? 가짱캐. 그러니까 이런 한동훈 씨의 황당한 작태를 보고도 우리 중진 의원분들 언젠가 같이 일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생각을 고쳐 먹으셔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씨와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는 차라리 이재명을 저희가 영입을 해서 당장 여당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말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통합은 우리가 맞는 사람들과 하는 것이다. 이 쌍권 지도부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쌍권 지도부도 40%대 지지율을 확보를 했습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우리 당에 지금 몇 번의 우리가 이 지도 체제를 거쳐왔는데 한동훈 씨 때가 지지율 항상 최악이었어요. 한동훈 씨가 나왔을 때가 우리 당 지지율이 최악이었습니다. 제발 메타인지를 좀 키우셔라. 본인이 우리 당 분란의 씨앗이다. 이거를 거듭 말씀드리고 한동훈 씨가 매스컴에서 지워지는 게 우리 당 지지율이 순항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 이제는 슬슬 깨달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도 한동훈 씨가 또 황당한 이야기들을 해서요. 한번 좀 깊게 짚어봤습니다. 이게 사실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동훈 씨 논평하는 거 좋아하시기는 하지만 제가 대여투쟁도 할 수 있고 제가 논리적으로 민주당의 잘못된 부분들 정책적으로 다 비판하고 공격하고 바로잡는 논평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시간을 한동훈 씨의 이런 해당 행위와 잘못된 행태를 설명하는데 할애해야 되는 것 자체가 전력 낭비라는 거예요.
제가 탄핵 국면 때 한동훈 씨 등판하니까 언론이 느닷없이 한동훈 책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그런 한동훈 책 이야기를 답변하고 있는 그 시간 자체가 트래픽 낭비고 우리 당의 전력 낭비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훈 씨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자기가 주인공 되는 얘기만 하지 절대로 우리 당 전체가 도움되는 얘기 하지 않는다. 한동훈 씨 그 개파들의 불만은 그냥 한동훈이 당대표가 아닌 게 불만이고 한동훈이 대통령이 아닌 게 불만이고 한동훈이 우리 후보가 아닌 게 불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합니까? 자기만 주인공 되고 싶으면 정답은 간단합니다. 본인이 그냥 당 차려가지고 나가시면 돼요. 본인이 당 차려서 본인이 주인공 하시면 됩니다. 왜 자꾸 남의 당에 들어와서 보수 호소인, 보수라고 억지를 쓰면서 자기를 주인공 만들어달라고 때를 씁니까? 그 재래식 미디어 분들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죠. 그렇게 한동훈이 좋으면 저희는 포기했으니까 본인들이 뒷바라지 하세요. 한동훈 씨 당 차려가지고 본인들이 시팅하시라고요. 우리 당에 떠넘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한동훈 씨에 대한 설명을 객관적 냉정한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몇 번을 설명을 드려도 우리 당의 의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잘 설명을 드려서 우리 당이 순항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와중에 저는 되게 좀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장동혁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론조사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이 재래식 미디어들이 얼마나 한동훈 만들기 혈안이었습니까? 이거부터 먼저 보시죠. MBS와 한국갤럽이 얼마나 형편없는 조사인가? 이것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10%포인트 이상씩 거의 모든 주요 지역구 선거구에서 예측에 실패를 했습니다. 결과도 절반도 못 맞췄어요. 절반도 못 맞췄고 결과만 못 맞춘 게 아니라 수치 자체가 이럴 거면 대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여론조사를 왜 하나 싶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네, 한국갤럽, MBS 전부 다 처참한 결과, 전화면접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효능이 사라졌다라고 저희가 단정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였는데 재래식 미디어들은 아직도 한국갤럽, MBS만 인용을 하죠. 지방선거 결과 정확하게 맞춘 여론조사 공정, 한길리서치, 리서치웰과 같은 보수 매체에서 주로 의뢰를 했던 그런 ARS 조사들은 절대로 인용을 안 합니다. 그런 조사들만 보더라도 한동훈 씨가 얼마나 인기도 없고 가망이 없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가 봐요. 확증 편향에 빠져서 언제는 유튜버들이 확증 편향에 빠져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고 지적을 하더니 정작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걸 넘어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그런 여론 훌리건으로 변질된 것이 지금의 재래식 미디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국갤럽, MBS 맨날 틀린 여론조사, 심지어는 카카오톡 웹조사, 시사인 좌파 매체죠. 냉정하게 좌파 매체에서 조사한 카카오톡 웹조사, 한 달 전 웹조사를 가지고 와서 한동훈은 인기 많은데 지금 이런 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실인식이 없는 걸 넘어서 확증 편향에 갇힌 걸 넘어서 확증 편향을 국민들께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핵심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한동훈 씨 베이비시팅을 해도 한동훈 씨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는 거죠. 네, 오늘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 장동혁 대표 지지율이 단독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37.8%를 기록했습니다. 다자구도에서 거의 40%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씨 같은 경우에는 동반 하락을 했죠. 국민의힘 지지층 기준으로는 두 사람을 전부 다 합쳐도 30%대 초반 정도로 장동혁 대표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조사. 지난 지방선거도 가장 가깝게 맞췄던 조사 중에 하나인 한길리서치 결과입니다. 지금 전체 조사를 보더라도 당원들한테는 좀 인기가 없는데 지금 뭐 전체 조사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쉬운 말로 역선택 받고 있다는 거죠. 뭐 좌파들 아니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동훈 씨 선호하는 모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을 등에 업고도 장동혁 대표에게 전체 조사에서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들께서 더 이상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께서 재래식 언론들이 주입해주는 정보 그대로 소화하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정보 찾아서 습득을 하시고요. 그와 같은 것들로 능동적으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누가 당을 위해 선신하고 누가 자기 자리 욕심만 가지고 구태 정치하고 야합 정치하는지 그대로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래식 미디어들, 기득권 언론들이 때리면 때릴수록 장덕 대표를 향한 언더독 효과가 강해진다. 이 부분까지 제가 오늘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민주당 이야기를 아예 안 해볼 수는 없죠. 저희 경제, 안보 그리고 법치 측면에 대해서 짧게만 한 번씩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또 코스피가 역대급 폭락을 하면서 이제는 손으로 셀 수도 없을 정도예요. 올해 들어서 몇 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7,000대까지 추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800대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지난 1년 전과 비슷하게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경제를 잘해서 증시가 올랐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딱 10달 만에 이재명 집권 이전 수치로 그대로 돌아왔다. 근데 이거 저희가 이미 저부터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이재명식의 방식으로는 절대 경제 성공할 수 없다. 지금 코스피 환각제를 팔고 있다. 그래서 전 국민한테 B2까지 장려를 하고 연기금까지 투입을 하면서 스테로이드로 지금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고 전 국민을 투기장으로 이끌고 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죠. 애초에 별로 오르지도 않았던 코스닥은 1년 전보다도 더 처참한 지표로 내려앉았고 코스닥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이드카가 거듭 매도 사이드카 걸리면서 오늘도 또 5% 이상 하락하는 지표가 나왔고 삼전 닉스까지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증시 거품이 대대적으로 꺼지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죠.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 해외 경제지들, 유력 경제지들조차도 한국의 증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우리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원래는 외국인들의 어떤 주주 비중이 과반이 넘었는데 40%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미 외국인들, 눈치 빠른 외국인들은 수익 실현하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떠났고 지금 남아있는 개미들, 이재명 정권에 속아서 빚내서 투자한 불쌍한 젊은 청년들과 개미들만 지금 돈 묶여서 강제 장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거듭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부가 우리 믿고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책임이 정부한테 있는 겁니다. 경제가 추락하고 있고요. 환율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은 연달아 잇따라 역대 최대 수치 1년 평균 1,500원대를 능가 추월할 것이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또 좌파 정권이 우리 경제의 위기를 저당 잡고 우리 국민들에게 환각제를 팔아서 단기적으로 지지율을 유지를 하고 결과적으로 또 차기 정권, 이제 와서는 정권 교체가 1년 차에 벌써 야당 집권 50%가 넘어가고 있죠. 또 우파 정권 수립되면 또 이 민주당이 열심히 사고치고 간 것들 치우는데 급급한 시간들을 보낼 겁니다. 윤석열 정권 때도 건전재정 기조 구축한다고 결과적으로 전기세 올리고 다 그런 것들이 보수 정당이 정상화하면서 우리가 욕을 먹고 민주당이 비판을 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또 그런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정치를 잘 못해서 국민의힘이 국민들께서 부여한 우리 정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탄핵에 일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무도한 정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주식시장이 더 쇼킹한 부분은 아직 연기금 리밸런싱 그리고 금리 인상은 시작도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코스피가 추락하는 만큼 코스피에 묶여있는 30% 가까이 묶여있는 연기금 손실 비중도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 지금 실시간으로 살살 녹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연기금 빠지게 되면 개미들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성이 적어지고 금리 인상되면 그 폭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돈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빌린 돈의 이자 부담까지 더 크게 늘어날 겁니다. 정작 그렇게 손실만 보는 동안 집값은 더 올랐고요. 전월세 부담은 더 올랐습니다. 환율이 치솟고 오늘 또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재개시하는 사이에 또 환율과 유가 리스크는 더 커졌습니다. 수입 물가 리스크 계속 커질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의 관심사는 오직 전당대회에만 있기 때문에 지금 산점 닉스가 계속 추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대급 실적을 가져왔는데 이미 선반영되어 있어서 다 떨어지기만 하는 이런 상황에서 마치 빚잔치라도 벌이듯이 그 돈을 가지고 호남 클러스터 짓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가 경제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안보도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아주 쌍끌이로 미국과의 관계를 정말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죠.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북한 관련 민감 자료도 전달받지 못하고 있는 형태고, 사상전 수단들은 집권과 동시에 전부 다 포기를 했고요. 국방부의 대북 방송부터 대북 전단, 대북 확성기 모든 수단들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다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전방에서 싸우는 우리 군사들에게 계속해서 잘못된 판결을 만들어내면서, 정치적 판결을 만들어내면서 북한과 싸우면은 이적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식의 인식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봉을 들고 최전방을 지켜라, 이런 막장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연합훈련을 하면서 우리나라 쏙 빼고 일본과만 연합훈련을 하는 이런 막장극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 방위 출신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탈영병 의혹까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안규백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 청원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안규백 탄핵에 대한 찬성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안규백 장관이 실제로 탈영병이 맞다라고 하는 군 내부 증언이 나와서 난리가 났죠. 이에 대해서 우리 당의 신동욱 최고위원도 확실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병적 증명서 하나만 내면 바로 입증이 되는 건데 그걸 못하느냐라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문회 단계부터 이미 있었던 논란이었어요. 안규백 장관이 통상적인 복무기간보다 몇 달을 더 복무를 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전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남들보다 늦게 전역한다, 이유 하나밖에 없거든요. 탈영을 해서 군사법원에 갔다, 그게 아니라면 징계를 받았다, 영창에 갔다 왔다. 군대에서 병역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의 수는 딱 두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영창을 갔다 왔거나 탈영을 했거나, 둘 다 사실 탈영하게 되면 또 영창을 가거나 군사법원에서 또 조치를 받기 때문에, 징역을 살기 때문에 뭐가 됐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죠. 방위 출신은 통상 근태 문제로도 탈영 기록이 남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요, 병적 기록만 확인하면 말끔하게 우리가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청문회 단계 때부터 우리 국방위, 우리 한기호 의원님 그 당대표한테 장동혁이 하면서 우리 후보들 잡들이하고 욕하고 비방할 시간에 이런 것 좀 똑바로 하시지 그랬어요. 그때 국방위에 계시면서 성일종 의원과 함께 국방위에서 이 잔뼈 굵은 의원님들께서 명확하게 병적 증명서 제출 안 하면은 청문보고 채택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제대로 투쟁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을 1년씩이나 하면서 지금 총체적으로 우리 안보를 말아먹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그와 같은 원인이 군사 전문성은 고사하고 국방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성조차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핵심적인 의구심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안규백 장관이 책임지고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정권의 인사권자 이재명 내각 인사권을 행사를 하면서 이와 같은 의혹이 있었다라고 하면요, 청와대에서 당연하게도 검증을 해야 됩니다. 민정수석실에서 해야 되고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기본적으로 병적 자료와 같은 당연하게도 열람이 되는 것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당연히 검증을 합니다. 절대로 이재명이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탈영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요, 병적 증명서를 내지 못하면 사실상 시인인 것이고, 탈영병 출신, 방위 출신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혀서 우리 안보를 파괴했다라고 하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탄핵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규백 장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공세, 고삐를 쥐어나가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